KDDX를 이지스함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겁니다. 같은 도면에 같은 재질을 하더라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KDDX는 첨단 함형 연구를 했어요. 선수 방향이 거꾸로 이렇게 양 옆에 날개처럼 선체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잠수함 물속에서 조용히 가는 수상함도 이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신기하고 이상한 배는 다 저희가 한다고. 건담을 만들고 무겁고 크고 복잡한 걸 만든다 그러면 선두에 있지 않을까. 일단 구축함이 전투함 중에서 가장 큰 함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급이 이제 호위함급이 있고 그런데 호위함급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구축함은 원거리 원해까지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KDX-2 충무공 이순신함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파견나가지고 활약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덴만이라든지 그런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축함 정도 되면은 멀리 있는 표적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탐지 능력이 그런 기존 호위함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탄도탄 쏘면은 KDX 같은 구축함은 탄도탄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함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최적의 업체가 하나오션이죠. 구축함 실적은 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KDDX를 이지스함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겁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함정을 이지스함이라고 하는데 그 이지스 전투체계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개발한 전투체계가 되겠습니다. 상품명이 그렇죠. KDX-3는 미국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가져왔던 거고 KDDX가 전투체계가 순수하게 국산화되는 첫 함정이 되는 거죠. 시리즈를 완전 다른 시리즈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이지스형 구축함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지스함 정도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이지스급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탐지 성능이 아주 좋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으면 멀리 볼 수 있거든요. 아주 장거리 볼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서 이지스급이라고. 이지스형 구축함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KDDX나 이지스 전투체계가 적용되지 않은 함정을 이지스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KDDX는 미국 기술이 아닌 우리 기술로 순수 국내 기술로 통합마스터와 전투체계를 개발합니다. 이지스가 메이커라고 하면 나중에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네. 통합마스트라는 건 아직 적용한 실적은 없고 최초로 이제 적용한다 보시면 되는데 통합마스트에는 각종 센서, 레이더뿐만 아니고 통신기까지 평면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식으로 그냥 안테나라든지 레이더를 붙일 경우에는 상호 간섭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격을 해야 돼요. 배치를 할 때. 함정에 소요되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RCS가 높아집니다. 그래 되면 적한테 탐지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생존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통합 마스터를 하게 되면 모든 센서를 갖다 하나의 마스터에다가 그냥 다 갖다 붙여버리면 레이더하고 각종 통신기 간의 간섭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줄여가지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줄기 때문에 함정의 생존성이 높아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통합 마스터하고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시스템하고 통합을 시키는 그런 체계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체계 통합을 잘 해야만 전투 성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장비 간의 체계 통합이 잘 안 되면 서로 간섭이 돼가지고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휴대폰하고 카메라 디크가 따로 있었잖아요. 체계 통합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카메라에다가 디크를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고무밴드를 땡땡 묶여난 게 이게 아주 낮은 수준의 체계 통합인 거죠. 그 상태로 운영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의 몸체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핸드폰이 하나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체계 통합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장비를 갖다가 통합마스터 함정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한 몸이 되도록 고려해서 설계하고 탑재해서 연동시키는 체계 통합을 잘 해야만 그 함정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체계 통합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하나오션 같으면 세계 최고의 방산 그룹이 하나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체계 통합은 어느 조선소보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군의 새로운 함정들을 갖다가 건조하고 설계하는 기술 관리 업무만 20년 군생활을 했는데 당시 현역으로 있을 때 똑같이 건조한 함정들을 비교를 했을 때 운용자들의 의견을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가장 큰 차이가 하나오션은 좀 조용하다. 조용한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함정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승조원들은 24시간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엔진이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갈갈갈갈갈 시끄럽다고 합니다. 나중에 귀가 멍멍해지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함의 생존성 측면에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병사들의 생활 복지 측면에서 정숙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숙성 측면에서는 다른 조선소보다는 훨씬 높다는 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오션배는 좀 더 조용하다. 그 승조원들도 기왕이면 하나오션에서 인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같은 도면에 같은 재질을 하더라도 어떤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가 그게 반영된다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한 예로 우리 그 이지스함에 소나돔을 갖다가 똑같이 설치했었는데 함수 쪽에 좀 톡 튀어나온 거 전파를 쏘아가지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에 그 소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소나를 보호하기 위한 게 소나돔인데 잘 안 깨지거든요. 근데 운항 중에 다른 조선소에서 건조한 1번함, 3번함만 소나돔이 깨졌어요. 근데 2번함은 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군에서
가서 분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무슨 도면이 차이가 있는 거냐, 무슨 본급이 차이가 있느냐, 그래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도면은 같았어요. 도면은 같은데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최종적으로 결론은 못 찾아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판정하기로는 이게 뭔가 좀 건조하는 스킬이나 노하우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밝혀졌죠. 지금도 깨진 적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안 보이게 똑같은 설계를 하더라도 하나오션 배는 튼튼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해군이나 방위사업청이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하나오션이 해줘야지 K방산이 커지는 거고,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복합도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DX 1, 2, 3 나가다가 KDDX로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KDX 시리즈들이 이제 전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갔던 부분인데, 근데 KDDX는 KDX에서 적용했던 각종 무장이라든지 통합 마스터, 전투 체계 이런 것들을 그냥 싸그리 국산화로 만들었다. 뼛속까지 국산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전투함, 구축함이다.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배들은 장비 값의 한 70% 정도가 다 무장 핵심 장비로 해외로 다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부 뼛속까지 다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국내 방산 업체들이 세부 장비들을 다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돈을 남길 수 있는 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 국산화 이유가 있나요? 국산화를 시킨다면 이제 단순히 내수 경제 살리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게끔 하면 그게 내 측면입니다. 해외 업체들 조금이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엔지니어 파견 안 하고 우리나라로 보내라. 그 그러면 장비 전체를. 그렇죠. 떼가지고 보내라. 그럼 수리해서 와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메이저한 문제인지 마이너한지 모르는 상태고, 뭐 사실 온수 가격이가 사실 그런 핵심이라 이런 장비는 아닌데, 그거를 그냥 그 좀 문제 생겼다고 떼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최소 반년이 걸려요. 그러면 그 반년만큼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 경남 쪽에 그런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와서 이제 수리해가지고 그런 수리 일정이 짧아지는데, 그렇죠. 반나절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품 국산을 저희가 더 해야 되겠다. 그거를 저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잠수함 쪽 사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온수 가열기를 국산화를 성공을 해서 실제 국산화를 이뤄가지고 장보고 수립 쪽에 지금 이미 적용한 실적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방사청의 이쪽에도 굉장히 협조게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신속하게 갈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6개월이면 반나절이면 바로 이제 수리가 가능한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부품 국산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의 사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로 국내 함정 위주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해외 함정까지 가야 돼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국내 방위 산업이 굉장히 협조한데, 레드백이라는 호주에 수출해가지고 그런 방위 산업의 영향을 펼쳤듯이 우리 하나오션도 국내 함정부터 시작해서 해외 함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도 저는 감히 자부할 수 있고요. KDDX 6척이 완료가 되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배인 거죠. 구축함 같이 비싼 배를 대부분 자국에서 건조를 하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근데 그 핵심 부품하고 핵심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다 국산화 시켜가지고 컴팩트하게 딱 진짜 만들어 놓으면 고급 호위함급 금액으로 이지스 기능을 갖고 있는 배를 가질 수 있네? 이거는 뭐 경쟁 상대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K방산이 이미 육상이나 K9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정받았잖아요. 드디어 이제 제일 덩치 큰 함정, 지구의 가장 많은 면적을 가져가고 있는 바다를 지배하는 함정의 K방산 시대를 여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오션이다. 일단 스텔스라는 게 피탐성을 낮춘다는 건데, 적으로부터 탐지될 수 있는 걸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스텔스 기능에는 RCS도 있고 IR도 있고 일렉트로마그네틱, URN이라고 이제 수중방사 소음까지 함정에서 발사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배를 스텔스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RCS라는 건 레이더 반사 면적이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쏘는 신호를 튕겨내는 면적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이게 군함인지 어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고요. 작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IR은 이제 함정에서 발산하는 열을 적외선으로 측정하는 건데, 이 열을 숨기는 만큼 주변 환경이랑 구분이 힘들어지는 그런 신호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배에서 약간 그 뱀처럼 열로도 감지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URN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 방사 소음인데, 네네. 수중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은 프로펠러의 소음도 있고 여러 기계류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수중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소음을 줄이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배에서 말도 조심조심 해야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기계류 소음이나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이 워낙 커서 그런 소음들을 통제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KDDX 사업 개념 설계를 수주를 해서 수행을 했고 2016년도에 첨단 함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어요. 해군이랑 함께.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함정의 형상을 보면 다 컨벤셔널 타입이라고 해서 일반 배처럼 생긴 형상을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그렇게 생긴 이제 함정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들은 인버티드 바우나 그리고 또 삼동선형이라고 선체가 3개가 있는 거, 그 외에 또 텀브롬 타입이라고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런 모양을 갖다가 새로운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원래 기존의 바우 형상이 이제 선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거꾸로 돼 있는. 파란 관통형으로도 불리는 이 함형을 적용을 하게 되면 파도를 이제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함정이 파도를 타고 간다고 할 때 생기는 요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도 줄일 수 있어서 좀 더 피탐 성능이 향상된 함정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삼동선형이라는 건데 주선체가 이렇게 있고 양옆에 날개처럼 보조선체가 구성돼서 물에 닿는 부분 선체가 3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갑판 면적을 넓게 쓸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주선체만 가지고 있으면 갑판 면적이 이만큼 쓸 수 있다고 하면 양옆에 이만큼 또 보조선체가 있기 때문에 갑판 면적이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헬기 갑판이나 이착륙할 수 있는 면적도 늘어나고요. 또 파도가 높은 컨디션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어서 그 연안에서 항해할 때 작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한 함형은 텀브롬형이었습니다. 보통 함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밑에서 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텀브롬형은 이렇게 수선면에서부터 역경사로 올라와서 RCS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함형입니다. 미국 주말특급 구축함을 예로 들어보면 함수 부분은 인버티드 벌브를 적용했고 횡단면은 텀브롬형으로 피라미드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첨단 함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 중에는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던 배들도 있습니다. KDDX 사업에는 워낙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함형 측면에서는 이 기존에 검증된 함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결국엔 뭐 저희가 개념 설계했던 함상으로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 KDDX 그 다음 사업이 나온다면 새로운 함형을 적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DDX S라고 이제 불리게 될 그런 사업도 이제 인버티드 함형을 적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DDX S가 스마트라는 얘기인데 KDX2 충무공 이순신함의 이제 대체 전력이 될 사업이죠. 스텔스 플러스 스마트까지 가는 거죠. 요즘 모든 게 다 융복합의 시대잖아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들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검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자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엔진을 사용하던 자동차에서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전기차로 전환한 것처럼 똑같이 구축함에도 기계식 추진을 하다가 전기 추진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작점에 이제 KDDX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타보셨을 때 가장 느끼는 게 혹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함정도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적용하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이 함정이 실질적으로 바다에 나가서 공격을 하고 싸워야 되는 함정들인데 적이 우리 함정을 탐지하는 것 중에 한 요소가 소음 같은 거를 이용해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이 시끄러우면 운용하는데도 문제겠지만 이 적한테 피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전기 추진 기술입니다. 우리가 또 잘하고 있는 잠수함도 물속에서 조용히 가잖아요. 수상함도 이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동차는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전기를 쓰잖아요. 저희는 발전기를 돌려서 이 전기를 직접 바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해 준다. 이제 실질적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게 예전에는 이 엔진을 돌릴 때 이 샤프트라고 하는 구동축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갈 때 거기에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중간 과정이 없어진 거죠. 엔진 같은 경우는 처음 엔진을 가동했을 때 이제 시작 스타트할 때 그때 큰 소리가 발생을 하는데 이 모터 같은 경우는 천천히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기계식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 엔진하고 프로펠러하고 축이라고 하는 샤프트라고 하는 이게 일직선으로 쭉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어찌됐건 공간적 제약이 있고 배치에 대한 제약이 있거든요. 무조건 제일 하부에 설치돼서 일자로 쭉 연결돼야 되는데 발전기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발전기를 아무 데나 설치를 해도 돼요. 멀리 떨어져서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엔진을 돌리게 되면은 매연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정 바닥에서부터 이 매연이 나가는 이 배기관이 함정 밑에서부터 쭉 타고 배 위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음들이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배기관을 엄청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소음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효율적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전기 추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 추진 체계를 도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미래 함정들에는 점점 더 이제 요구 출력이 높아질 거예요. 레이저 무기 같은 게 개발이 돼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어느 정도 막 레이저 무기들에 대한 실험도 하고 하는데 이 레이저 무기들이 엄청나게 고용량의 그 전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함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더 이제 자동화, 무인화되면서 점점 더 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기 추진 시스템이 그런 고출력에 대한 전력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치적인 이점도 갖고 올 수 있고 소음도 줄일 수 있고 큰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적인 기술이 되는 거예요. 미래 함정에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 해군이나 영국 해군들도 지금 전기 추진 체계를 적용해서 전력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K병산 하려면 그 기술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이 발전돼야지 나중에 미래의 전장에서도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할 만큼의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호책도 다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추진 시스템이 단순히 이제 작동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압이 갑자기 튈 수가 있고 바다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전기 사고들 그런 거에 대한 예방책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 보호 기술들, 전기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호 기술들도 다 같이 개발을 하고 특히 이제 이 전전기 추진 함정에는 고조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조파, 좀 고주파가 아니라 고조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의 전기 품질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고조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터도 달고 우리가 관련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같이 검증도 다 합니다. 네, 저희가 제어 기술 할 때 고조파 해석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일반 가정집에서 생각하면은 와트 이러잖아. 와트, 1100와트. 근데 KDDX 함정에는 그 용량이 수십 메가와트입니다. 공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거를 다 그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용량이 굉장히 크고 큰 함정을 공기 공급을 어떻게 잘 해줄 거냐, 적기적소에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컨트롤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전기 추진 체계 제어 시스템 기술 연구를 국가과제 기술 연구를 올해 5월에 수행해서 이미 기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 올해 5월이면 따끈따끈한 거네요. 가지고 있네. 우리 국내 조선소 최초로 가지고 있어서 유일합니다. 네, 국제 기술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저희 연구소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네, 공정하게 땄습니다. 저희는 국제 기술 과제 공정하게 그렇게 해서 땄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실적도 가지고 있다. 장보고 3 잠수함을 수행하면서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는 건 이미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그 관련된 기술들은 가지고 있다. 단지 이제 수상 함정에 넘어오면서 우리 구축하면 아무래도 잠수함보다는 큰 함정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도 많이 타고 손수도 엄청 크고 그 용량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용량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과거에도 KDDX 사업을 개념 설계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어진 기술들을 계속 그 과정에서 준비를 많이 해왔었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 과제도 따왔고 이미 완료까지 다 해버려서 저희가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죠.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죠.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어 기술도 갖고 있고 이미 과거부터 개념 설계도 다 수행을 했었고 제반적인 기술적인 준비 사항은 저희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림 그려보고 한번 실행도 해본 거거든요. 이 그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연관 사업을 했거든요. 이 기술을 국산화시키기 위한 K사들들 통합전기술 추진체계 제어 및 해석 연구. 우리 기술 발전, 해군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이것도 반드시 이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모두 이거를 채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기술력이 오히려 더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해군의 기술력의 향상, 최신 기술을 확보하는 것 우리 하나오션이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함정 역사 체계 우리나라 해군력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게 6.25가 끝나고 그때만 해도 정말 작은 100톤 미만의 경비정 이런 것들만 만들고 있었고 그때 구축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미 해군에서부터 증여, 공여를 받은 배가 다였고 자체 제작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1975년도에 딴 데가 먼저 대한민국 최초의 호위함을 냈는데 그 배는 현대식 전투함이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배가 너무 작아. 1,500톤이야. 헬기도 탑재가 안 되고 CMS라고 전투 체계가 아예 없는 배예요. 그게. 현대식 전투함이라 하면 해상 전투도 있고 각종 공중전에서 자함을 방어를 하고 공격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멀티태스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고 빠르게 가서 연안 경비를 하는 경비정 개념인 거죠. 그 정도 수준의 배기만 KDX-1 같은 경우는 현대식 전함이 가져야 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배예요. 저희가 CJ함 업체로 선정이 된 게 86년도거든요. 그리고 배가 나온 게 98년도예요. 거의 12년을 한 거예요, 그 배는. 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거의 맨 땅에서 교과서를 다 집필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거예요. 물론 그 교과서의 베이스는 미 해군 함정 기준에서 온 거죠. 정말 미국 본토에서 넘어온 청도. 얘들은 캐드가 없을 때 손으로 도면을 그리던 그 청도부터 해서 미 해군 스펙의 기준들을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협조를 받은 거예요. 몰래 찍은 거 아니고. 그거를 다 번역을 해서. 근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에는 배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죠. 거기는 천조국이니까. 그래서 그걸 한국 실정에 맞게끔 가성비 좋은 버전으로 만든 게 KDX-1이거든요. 제 옆에 있던 선배님들, 형님들이 저희 기술로 꽉꽉 채워서 만든 배인 거거든요. 함정 건조를 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핵심 교과서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이블 같은 거죠. 성서 같은 거. 기존에 없는 거를 사바나 들고 맨 땅에 엄청 파가지고 만드는 게 특수선의 DNA다. 그 DNA가 우리 함정 경쟁력의 핵심이 아닐까. 국산 1호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 우리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의 최초로 대함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광개토 대왕은 이지스급 엔진의 소음을 현격하게 줄임으로써 그래서 보면은 KDX-1, 2, 3가 있는데 결국 플랫폼은 동일한 거예요. 함이라는 플랫폼은 전부 KDX-1에서 온 거고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KDX-1 보고서, 2 보고서, 3 보고서 전체 보고서 내용의 한 70% 이상이 KDX-1 보고서를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와요. 왜? 이게 바이블이자 교과서니까. 그럼 그 교과서를 대로 KDX-1의 1, 2, 3분함 다 건조를 했죠. KDX-2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게 첫 시리즈가 이만큼 결과 잘 나왔으니 이번엔 딴 조선소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이에요.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리던던시로 하나 더 가져가야 된다는 거. 딴 조선소에 시켰더니 직접 보고서 보시면 알아요. 다 똑같네. 재원이 늘어나고 물리적인 디멘전이 바뀐 거랑 배가 좀 길어지고 무장 조금 더 들어가고 그걸 빼고 나면은 KDX-1하고 똑같네. 기대를 하고 시켰는데 괜찮은 아웃풋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야 그럼 이거를 차라리 그럼 CJ함을 다시 뭐 원점으로 해가지고 KDX-2라고 기본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니 상세 설계를 니네가 하면서 뭔가 좀 더 개선해서 그걸 좀 보충을 해라. 그 의미로 우리한테 다시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 설계는 딴 데서 했지만 상세 설계 및 CJ함을 저희가 한 거예요. 한국 수상함, 뭐 전투함 모든 최초 개념이 들어갔던 배는 다 저희가 했어요. 저희가 여객선도 국내 최초로 했잖아요. 국내 최초는 다 저희가 했어요, 실제로. 딴 데는 뭔가 검증된 안전빵 그런 사업만 하려고 할 때 저희 거는 보면은 계속 트렌드를 따라가고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해요. 뭐 이상한 배는 다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보는 배, 괴상하게 생긴 배. 딴 데는 안 하잖아요. 머리 아프니까 그 잠수함 군함이라는 배가 있어요. 그게 잠수 시스템이 들어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런 배들도 굉장히 어려운 배거든요. 실제로 그 스페이스십에 들어가는 개념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압의 산소통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우주선은 밖에 공기가 없잖아요. 안에 공기가 있고 물 밑도 똑같거든요. 밖에는 공기가 없고 다 물이고 안에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배 안에 다 적용을 하고 그걸 작동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배에 다 구축을 해야 되는 배이기 때문에 이 배도 엄청나게 어려운 배거든요. 만약에 인류가 우주로 뻗어나간다 그러면은 뭐 핵심 기술은 뭐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X 여기서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조를 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 하나오션이 최초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건담을 만든다, 로봇을 만든다, 아주 무겁고 크고 복잡한 걸 만든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그 선두에 있지 않을까. 왜? 새로운 도전, 끝없이 파고 들어가는 노력, 그 DNA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DNA가 없으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다시 퇴보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KDX의 의미는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시작점인데 이것 자체를 정말 잘 만들어야 그게 가능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가 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손실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